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약탈을 했거나 방화를 저질렀다면 모를까 싶을 소요죄를 얼마 전 민중총궐기 집회에 적용할 모양입니다. 소요죄가 적용된 사건의 역사적 평가라는 제목의 서울대법대 한인섭 교수의 칼럼이 그래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일제하에 소요죄 사건, 이걸로 처벌받은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소요죄를 저지른 사람들 나중에 민주화 유공자가 됨. 5.3 인천 소요 사태 당시 소요죄를 저지른 사람들 나중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음. 그렇다면 소요죄 처벌된 사람들은 모두 독립 또는 민주화에 공헌하신 분들이네. 그럼 이번에 민주노총 간부들이 소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장차 민주주의 유공자로 공인된다는 말씀? 소요죄 처벌자 목록은 앞으로 유공자 목록이 된다는 것? 그렇다면 처벌당할 바에야 이왕이면 소요죄로 처벌해달라고 부탁해야 할 판 아닌가? 알쏭달쏭해서 김병로 선생과 꿈속에서 대화해 봐야겠다.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옹해야 과메기 제공입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경찰이 조계종 조계사의 은신에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인력 투입을 선언한 가운데 자승 스님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낮 5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경찰과 민주노총 모두 행동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한상근 위원장이 조계소로 몸을 피신한 이후 상생과 원칙을 가지고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한상근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종단은 공식적으로 집행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등은 종단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 위원장이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에 경찰과 민주노총은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종단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대한불교 조계종 대변인 일감 스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병력을 조계사에 투입하는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개인을 강제 구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 불교를 또다시 공권력으로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 병력이 조계사에 투입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인내를 통한 대화와 타협만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무이한 길임을 한시라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조계사 경내에 진입했던 경찰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요청에 따라 조계사에서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검거를 위해서 조계사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관음전 내부까지 들어갔던 경찰 병력을 철수시키는 동시에 관음전 주변에 유사시를 대비해 설치했던 매트리스도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한상균 위원장이 내일 정오까지 자진 출두하지 않을 경우 경찰 병력을 재투입해서 반드시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한다는 입장이어서 한상균 위원장과 조계종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한편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경찰 투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성명을 통해서 불교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조계사에 대한 겁박과 침탈, 그리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 제정에 힘쓰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도 성명을 통해서 종교는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돼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와 자비의 상징인 종교시설에 의탁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모든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등 4개 개신교 사회단체 연합 역시 불교 조계종 자승스님과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불교도들에게 호소한다면서 이웃 종교의 간절한 부탁이라 여기고 부디 한상균 위원장을 끝까지 품어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위원장 체포, 박근혜 정권의 조종이 될 것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9일 오후 4시 경찰이 조계사와 민주노총에게 밝힌 선전포고 시간이 다가왔다. 기어이 경찰이 평화와 자비의 도량을 짓밟고 노동계약에 맞선 노동자 대표를 끌고 간다면 결국 노정관계는 물론이고 사회통합까지도 더 큰 파국을 맞을 것임을 정부에 경고한다. 그 책임은 조계종 등 각계각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앞세워서 폭력을 자행한 정부에게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계약 강행으로 초래될 재앙에 2천만 노동자의 운명을 순순히 내줄 수 없다. 한상균은 개인이 아니며 80만 민주노총을 대표하고 2천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이러한 민주노총 위원장을 중대 범죄자로 매도하는 정부는 민주적 질서와 소통을 말할 자격이 없다. 종교, 정치, 인권,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정부의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위원장 체포에 반대했다. 경찰의 공권력 투입이 개인 한상균에 대한 법 집행이 아니라 민중의 헌법적 저항권을 짓밟는 공안 탄압이자 노동계약을 밀어붙이기 위한 민주노총 파괴 행위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오직 노동계약을 막아내야 하는 사회적 책무에 따라서 위원장의 거취를 고려해왔다. 민주노총은 위원장 체포와 침탈이 감행될 시 즉각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재천명한다. 오늘 경찰이 조계사를 침탈해 한상균 위원장을 끌고 간다면 가장 빠른 시일에 파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은 파업에 돌입하고 가맹 산하 모든 조직이 각 지역별로 공안 탄압 규탄 및 노동계약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해서 맞설 것이다. 민주노총은 광기 어린 공안 탄압과 연내 노동계약 관철 저지를 위해서 오는 16일 총파업 투쟁을 더 강력하게 실현할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직을 내놓은 주승용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경우 대선 주자로서 새로운 제3의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면서 신당 창당을 전망했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온 주승용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탈당을 만약 안철수 대표가 결행한다면 우리 당은 그 후속 조치가 탈당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후속으로 동조 탈당이 있을 것이다. 동조 탈당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대선 유력한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또 밖에 있는 천정배 신당이라든지 신당을 추진한 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아마 대선 주자로서 새로운 제3의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정치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는 또 많은 우리 당의 좀 문재인 대표의 혁신과 어떤 통합에 좀 실망하고 계신 분들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그 예를 봐도요, 한 50명 정도가 모였을 때 실제 탈당하는 인원은 별로 안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비주류 의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만 수도권하고 호남권이 또 조여 있는 처지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실제로 비주류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또 지도부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지금 예견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후속 탈당을 동반해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가. 수도권에 계신 의원님들과 호남의 의원님들과 약간의 정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의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의 지도체제에 대해서 지역 민심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안철수 신당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반면에 수도권의 의원님들은 어쨌든 우리 당이 분열되게 되면 신당과 이 새정치의 후보로 각각 나누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로 당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 수도권의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우리 당은 총선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표의 어떤 결단, 문재인 대표가 정말 당을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의 과거 측근이었던 금태섭 변호사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설과 관련해 당을 만드신 분이시고 거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이득이나 이런 걸 떠나서 탈당을 안 하실 거라고 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 들어보겠습니다. 탈당할 것 같습니까? 아니,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당을 만드신 분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본인의 뭐 정치적인 이득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어쨌거나 신당 창당을 한다고 쭉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민주당과 합당해서 야당의 하나 큰 제1야당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물론 뭐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지만, 계속 가실 거라고 믿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거나 총선을 앞두고 당이 정말 어려운데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누가 지도부를 하느냐 뭐 누가 물러나고 누가 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이 좀 바뀌는 물갈이를 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거기에 동참하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나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다면 따라갈 사람 많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20-30명 될 거다라고 측근들 얘기하던데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더라도 완전히 이건 같이 못하겠다고 갈라선다기보다는 또 총선 후에 총선 전에 합칠 생각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과연 그게 진정성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승용 의원 이런 말도 했네요. 어떻게든 이 위기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김한길 전 대표라고 생각한다.
김한길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파국을 막아달라고 제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김한길 전 대표가 전체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김한길 전 대표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도 당권과 관련해서는 자연스럽게 이 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세대의 인사들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무 감사 거부로 징계 위기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황주홍 의원이 역으로 문재인 대표 징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규상 당무의 중대한 방해 행위, 당의 지시 위반 행위, 당원 모해 행위 등을 문재인 대표가 그랬다는 겁니다. 적반하장 전략 같은데요. 예. 유성엽, 황주홍 두 사람의 성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리고 징계를 요청하는 성명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사퇴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문 대표로는 더 이상 당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표는 어인일인지 요지부동 마이웨이 마이 동풍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당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망과 절망을 넘어선 감정의 끝에 와 있는 느낌들 뿐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당을 자기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당을 자기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 했습니다. 당을 자기 이념에 따라 전행해 왔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혁신위와 혁신안을 만들어 강행했습니다. 버젓이 반대의 의견이 있는데도 만장일치라며 통과시켰습니다. 반대 토론의 요구에도 불통과 고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 대표는 야당의 대표 중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로 당을 연전연패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당을 두동강 내는 위기를 자초한 장 본인이 된 것입니다. 4.29 보궐선거, 12.8 지방 재보궐선거에 잇따라 참패했습니다. 그러고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지역구조차 자기 마음대로 포기하였습니다. 부산은 우리 당의 중요한 전략 지역이자 요충 지역입니다. 문 대표가 끝까지 지켰어야 할 지역구마저 놓아버린 것입니다. 또 자신이 만든 혁신위가 부산에 출마하라고 요구하는데도 거부했습니다. 문 대표는 급기야 자신을 비판하는 반대 세력들을 기득권에 사로잡힌 자기 공천권을 요구하는 무리들로 몰아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근거와 자료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명백한 유언비어로 민주주의의 비판 정신을 훼손하였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으로 당원을 모해하고 당의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두 사람은 문재인 대표를 당대표 지위에서 퇴진시키는 엄중한 중징계에 처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전북 전남도당위원장 유성엽, 황종 이상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당무를 거부하는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 의장 등을 향해서 당직을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면서 원내대표직 또 정책위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당무 거부 사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당무를 거부하는 당직자들에게 경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어제 국민TV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 등과의 통합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정의당과 또 천정배 의원 또 그 같이 하는 분들하고 통합은 다음 총선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게 방해된다면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제가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이게 빅텐트라는 것은 각 정당들이 각각 독립된 정당으로 아이덴티티는 있으면서 큰 이제 천막으로 이렇게 함께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한 방법일 텐데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그 점을 두고 정의당 신 대표나 또는 천 의원 측과 교감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대화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론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보수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 폭락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9.5%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RN서치에 의뢰해서 그제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6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 새누리당 지지율은 3.4%포인트 하락한 37.1%,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무려 9.5%포인트 급등한 24.7%를 기록하며 그동안 RN서치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놀라운데요. 문재인 대표가 강공을 표시하고 비주류들이 탈당을 협박하는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10% 가까이 급등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바꿈으로써 비정규직에게 불리하다,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워서 여론의 흐름을 뒤집겠다는 그런 속내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야당이 이것을 영리의 병원 허용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활력제고법 역시 현재 저유가와 세계 경기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도와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이게 통과가 지연되면은 관련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모두 어려워지게 됩니다.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은 이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만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고용기간을 더 늘려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전을 돕는 법입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이 이 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견법은 이름을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이것은 중장년층이 새롭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자는 그런 법입니다. 노동개혁 5법을 보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비정규직 늘리는 법이라고 반대만을 일삼는 야당을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무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주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진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상균을 터느라고 여념이 없는 경찰의 입장, 또 경찰의 진정한 속내를 듣기 위해서 전직 경찰 총수 가짜 조현오 전 청장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직 경찰청장 조현오입니다. 아유,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조현오 전 청장님 주진우 기자하고 만나셨던데, 저 김용민도 좀 만나주시죠. 조현오 청장 하면은 김용민, 또 김용민 하면 조현오 아닙니까? 저를 만나고 싶지 않으셨나요? 김용민,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양키스는 크게 힘을 쓰지 못했지. 1981년 이후 단 한 번도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했어. 그 틈을 타서 같은 지구에서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승승장구하면서 1990년대 초반 메이저리그를 주도했지. 그리고 1992년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토론토는 바비 콕스 감독이 이끄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를 만나서 4대2로 승리하면서 캐나다 연고지 사상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 타이틀을 획득했어.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월드 시리즈의 사나이인 이 사람이 있었지. 뭐 이렇게 말이 길어요. 누굽니까? 조카터! 김용민을 만나고 싶었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야. 조카터!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조계사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있는데, 이 한상균 위원장을 잡으러 경찰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계사는 어찌됐든 대한불교 조계종의 본부 사찰과 마찬가지인데 무리하게 진압하면 그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성역이란 것이 있을 수 있나? 따라서 종교 교당이건, 그러니까 사찰이건 성당이건 교회건 어디건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겠지. 생각해보라고. 조계사가 범죄자 한상균을 계속 은닉한단 말이지. 그렇다면은 살인, 강도, 강간범이 조계사로 숨어 들어와서 나 구해주세요 이러면 그때도 구해줘야 하는 건가? 에이, 그 한상균 위원장이 살인, 강도, 강간을 했습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도로교통법 위반. 거리에서 그 딱지 끊는, 아니 그런 죄라고요. 그리고 뭐 폭력 시위 배후 조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증거라고 제시한 게 퍼포먼스 할 때 얼음 깨는 쇠망치 있죠? 그걸 가져다가 이걸 갖고 폭력을 행사했다. 아,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이게? 김용민이가 국회의원 떨어지면서 쓴맛을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각하심기 경호 위반죄에 걸린 거 아니야. 각하심기 경호죄. 나 봐봐. 전직 대통령 심기 경호 위반죄에 걸렸잖아. 심지어 그분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셔도 그 법은 얼마나 무섭고 단단한지. 에이, 그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아니, 허위 사실을 유포하셔서 그렇게 해서 감옥도 다녀오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자승스님이 내일 낮까지는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별 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그냥 밀고 가야 하는 거지. 그게 조계사가 아니라 외계사라도 말이야. 경찰도 다 생각이 있고 판단력이 있을 텐데 똑똑한 분들도 적지 않은데, 근데 요즘 경찰 왜 매사에 이런 식입니까? 아니, 권력의 주구 노릇, 권력의 해결사 노릇, 권력의 해바라기 노릇만 하고 있냐 이겁니다. 김용민아, 뭐 나도 말이다. 경찰청장님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경기경찰청장을 할 때 2가지 숙제가 내 앞에 놓였어. 그 첫 번째가 쌍용차 사태야. 한상균이가 그때 나하고 인연을 맺은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장자연 사건이야. 둘 다 대통령 각하와 가까운 분들에게 눈밖에 안 나려고, 아니 눈에 들려고 열심히 노력했지. 그래서 쌍용차 노조 이 폭력분자들을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응징했어. 생각나? 지붕 위에서 마구 때린 거, 테이저건 쏜 거. 그리고 장자연 양은 고인이 모든 의혹과 스캔들을 지고 천국으로 가게 했지. 수사국망으로 하셨죠 그때.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자랑이지. 그래서 MB 각하에게 눈에 띄어서 경찰 총수가 됐잖아. 경찰대학 출신도 아닌데. 아니 그래놓고는 말이죠. 경찰 총수가 되신 다음에 연봉이 차관급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개탄하셨어요. 생각해보라고. 현장에서 개고생하는 것은 경찰인데 왜 경찰 총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홀대를 받아야 하냐 이 말이지. 아니 그래서 부정한 돈 받으신 건가요? 불법 자금, 그러니까 뇌물. 그 건 때문에 재판받고 계시죠? 뇌물은 노무현이 받은 게 아니라 조현오가 받았네. 야, 김용민아, 너 말이야, 말 조심해. 너 기독교 믿지?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면 천국으로 못 가고 거기로 간다고. 아니 거기가 어딥니까? 제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김용민, 지옥 가! 지옥 가! 하나만 보지 말라고. 지금 내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검찰의 조현오 죽이기라고. 그거 몰라? 조현오 전 청장님 보니까 물대포 예찬론자셨더군요. 2010년 10월에 경찰의 폴리스 라인 그거 넘어가면 곧바로 물대포를 쏴라 이렇게 지시하셨죠. 모처럼 내가 그 멘트를 한번 해주지. 물대포 쏴! 나는 가진 게 물밖에 없어. 아니,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물대포 맞고 죽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이젠 좀 말씀을 바꾸셔야겠어요. 그 농민 말하는 건가? 그 농민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잖아.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코멘트하지. 그리고 물대포 맞고 중상에 빠졌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나?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시위대가 달려들어서 그 농민을 때렸다고 말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경찰, 언제까지 권력의 개로 살아야 합니까? 개라니, 경찰을 뭘로 보고? 경찰이 개인지 아닌지 그거는 일선 경찰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나처럼 사냥할 때 쓰다가 끝내 버림받은, 즉 토사구팽 신세가 된 나한테 묻지 말고. 아이고, 토사구팽. 아니, 그 말씀이라면은 조현오 전 청장님 스스로 사냥개, 개라고 인정하셨네요? 김용민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지. 요즘은 곡물 전쟁 시대다. 할 일 없으면 그 곡물, 곡식, 수수, 기장, 또 있잖아, 조가. 공화국 논평. 이미 본인 스스로 무속인, 즉 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계사 내에 있는 종북 좌파 신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또 다른 종교인인 황교안 전도사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파렴치한 범죄자 한상균을 비호하는 조계사에 대해서는 더는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강력한 대응의 의지다. 한상균을 잡아 쳐넣고 소요주에다가 사형 언도는 해야 길거리에 좌파 좀비들을 청소할 수 있을 텐데, 조계사의 그 좀비들이 그 한상균을 잡지 못하게 하며 성역이 어떻고 화쟁이 어떻고 하는데, 이는 개뿔일 뿐더러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행위다. 황교안은 당장 한상균 인형을 만들어서 망치로 뽀개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리고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야 할 것이다. 이참에 황교안은 사찰 눈치나 보는 경찰을 즉각 쫓아내고 내일 낮 12시에는 IS를 투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종교인이라고 하면 모조리 해치우면서 한상균을 끝내 생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상균을 두둔했던 승려들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는지, 꿍쳐둔 돈이 있는지, 아울러 표절을 한 바 있었는지, 탱화를 절도한 바 있었는지 최동욱 빤스 벗기듯 탈탈 털어서 개망신을 준 다음 출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면 불교를, 아니 불자를 써서 포교가 불가능한 종교, 즉 새로운 의미의 불교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계사터를 대형교회에 넘겨줘야 할 것이다. 불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당분간 머리털이 별로 없는 스님과 흡사한 모 목사님 교회에다가 우선 인수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지를 열받게 하는 종교라면 제 아무리 가오 잡아도 삼족이 개운치 못할 것이라는 준엄한 교훈을 단단히 새겨줘야 할 것이다. 네, 오늘도 날은 포근했지만 공기는 매우 탁했습니다. 현 시국 상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요. 자, 내일은 오전부터 곳곳에 먼지를 씻어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에서 60,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그리고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은 5에서 3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대구는 6도로 오늘보다 4 내지 5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광주 11도, 대구는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엽 PD 수고했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